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액수를 너무 터무니없이 부른다면 이거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줘야만 하나요? 달라는 대로 다 줄 필요 없어요. 적당한 합의금이라는 게 있죠. 예를 들어볼까요? 간단한 교통사고 났는데 뒷목 잡고 1억 줘! 1억 줘! 이러면 그거는 개소리죠. 반대로 성범죄를 당했는데 꼴랑 300만 원 받고 합의했다? 이것도 말이 안 되죠. 합의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금액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.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는 있습니다. 결국 정신적, 신체적, 재산적 피해를 돈으로 위로하는 거니까. 전치 2주 접촉사고 났는데 1,000만 원 아니면 안 해. 이러면서 우기면 전치 2주 나왔는데 1,000만 원? 안 줘. 해버려야죠. 내가 처벌받는 것도 아니니까. 그런데 음주운전.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. 그럼 처벌받아야겠죠? 피해자가 이런 경우 내가 이번에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1,000만 원 합의해달라.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 사실 수사기관이 알아버렸어요.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. 합의를 1,000만 원 해줄 필요는 없죠. 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주고 싶어도 정말 돈이 없을 때 이럴 때 합의금을 좀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진짜 협상이에요. 법이랑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돈이 없거나 그러면 합의금을 깎을 수 있는 방법 잘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사건을 아직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모르고 나랑 이 사람밖에 모를 때의 합의금이랑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금, 내가 1심 재판 받고 있을 때 합의금, 2심 재판 받을 때 합의금 다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모를 때 저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금액이다 싶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점점 구속될 확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피해자 쪽에서도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을 거고 당신이 점점 똥줄 타고 있는 걸 뻔히 알 테니까 점점 합의금을 비싸게 물을 수 있겠죠? 제가 정말 학생이어서 돈이 없습니다. 상황을 솔직히 말하면서 분할 납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감정을 건드리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한편으로는 뭐 합의를 해줘도 합의를 안 해줘도 집행유예 나올 것 같다. 뭐 합의금을 깎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해줄 필요가 없죠.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?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갑이지만 빌려준 이후부터는 상대방이 갑이라고. 이렇게 합의할 때 범죄자가 오히려 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피해자 엄청 많고 배상액은 수백억인데 범죄자 돈은 쥐꼬리인 대규모 사기 피해 같은 거예요. 이런 경우 범죄자가 갑이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속아서 1억 피해봤는데 나 말고 피해본 사람들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야 1,000만 원 받고 합의할래? 아니면 한 푼도 못 받을래? 이거라도 받을 사람 선착순 이러는 거죠. 왜? 합의하건 안 하건 어차피 나는 감옥 10년 간다 이거야. 법원에서 형을 안 깎아주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랑 합의를 안 해요. 그래서 법원에서도 피해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형을 깎아줘요. 보이스피싱 범죄도 마찬가지예요. 보통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저 나쁜 놈들 고작 합의했다고 풀어줘? 이게 말이 돼?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피해자는 돈 한 푼도 못 받는데 속아서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범죄자들이 형량을 깎아주면서 합의를 하라고 종용해야 하는 이런 현실. 회복적 사법이라고 피해자 피해를 좀 더 보전해주자는 취지입니다. 국가가 나서서 합의금을 좀 조정해주거나 하지는 않나요?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. 제3자인 검찰 직원이 양쪽을 불러놓고 야,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조율하기도 하죠. 왜 이런 걸 하냐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방금 말씀드렸던 회복적 사법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범이 돈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. 이럴 땐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도 하죠.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합의금만큼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. 그냥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? 그 정도만 줍니다. 결국 합의금을 잘 깎는 방법은 첫째, 타이밍을 잘 활용하세요. 웬만하면 초반에 협상하세요. 나중에 경찰 수사, 검찰 수사 받고 재판까지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은 액수 변동이 분명히 생길 수 있으니까요. 둘째, 합의는 진짜 정해진 시세도 없고 감정적인 영역이니까 당신이 정말 돈이 없다면 이런 사정을 잘 설명하세요. 하다못해 불쌍하게 보이기라도 하세요. 셋째, 분할 납부라도 제한하세요. 한 번에 못 주는 대신 매달 조금씩 줄게요. 이러면 피해자도 좀 봐줄 여지가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,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합의가 필요한지 안 한지,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법적 지식이죠.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안 하더라도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셔야 합니다. 아니, 변호사 상담을 안 하면 일반인 혼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? 요즘은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도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. 아무래도 변호사는 협상 기술도 잘 알고 있고요.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도 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. 이 사건은 이때 합의 못하면 큰일 난다. 결국 재판까지 가서 이 정도 형량 나올 텐데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든 합의해야 한다.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단계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변호사 수임료?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
훨씬 이득입니다. 저희는 의뢰인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드리지 않아요. 블러핑 따위 하지 않으니까요.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.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최선의 전략 반드시 세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법무법인사담 대표 변호사 신할창이었습니다. I don't want to let you go.